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난 미국 우주항공국, 그러니까 나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곳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사실을 먼저 밝힌 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믿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차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연구팀은 AI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다. AI 프로그램은 짧게 말하자면 태양계의 우주먼지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다. 우리 팀은 사실 극비리에 진행되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실험이다. 나를 비롯한 여러 연구원은 어디에서도 절대 우리 팀에 관련한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일하는진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내가 파악하고 있는 유일하게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우주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통신을 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의 책임자는 아드리안 멜로즈 박사라는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길게 기른 검은 머린 매우 특이한 인상을 주었다. 수척한 얼굴에 주름이 많았고 목소린 매우 단호한 톤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특별하게 제작된 장치를 이용해 전자기장을 분석하고 관측 가능한 범위의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다.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자면 매우 길고 지루할 거다.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우주를 향해서 라디오 전파를 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어딘가에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답변을 보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장치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를 받을 수도 있었다. 만약 우주 저 너머의 누군가가 우리의 신호를 듣고 비슷한 방식으로 답을 한다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점점 어려워지는데 무전기 같은 거라고 하는 게 맞겠다. 아무튼 나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왜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 보내는지, 어떤 내용인지, 무슨 답을 기대하는 건진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주파수를 보내도 그 범위의 세기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은 일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든다.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 내용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믿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난 잘 모르겠다. 나조차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아무튼 난 연구실에서 매우 늦게 퇴근하는 편이었고 멜로즈 박사와 밤늦게까지 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한 워크홀릭이었기 때문이다. 난 항상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에게 인사를 한 뒤 퇴근했고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그를 볼 수 있었다. 그가 과연 퇴근을 하긴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평소와 같이 연구한 자료를 정리하고 밤늦게 퇴근하려고 한 날, 멜로즈 박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얼굴을 바라봤는데 그의 눈엔 뭔가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게 내게 당부하듯 말했다. 절대 응답하지 마. 그래선 안 돼. 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난 잠시 고개를 갸웃하며 서 있다가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은 유난히 길이 막혀
지각을 하게 됐다. 선배 연구원들이나 멜로즈 박사에게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뭔가 달랐다. 이상하게도 흥분에 차 있는 느낌이었다. 난 얼른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동료 연구원은 마침내 우주에서 보내온 신호를 포착했다고 알려줬다. 신호를 받는 기기는 밤새 켜두는데 거기에 뭔가 반복되는 전파 신호가 잡혔다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흥분되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전파 신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 연구팀은 새로운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해독하는 작업이었다. 멜로즈 박사는 왠지 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메시지를 해독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렸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들렸다. 반복되는 구간의 가장 첫 메시지를 해독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그건 우리 태양계의 위치와 구성, 그리고 지구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지구를 향해서 보내온 메시지가 맞고 상당히 지능이 높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걸 바탕으로 그들의 신호와 언어 체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부턴 작업이 조금 쉬워졌다. 놀라운 일인지 당연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에서 쓰는 언어들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들이 우리를 배려해서 지구에서 파악하기 쉬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를 완전히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만 각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을 완전히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 연구팀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언어로 변환된 메시지를 들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했기 때문이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의 거주자들 탈출해라, 탈출해라. 그들은 이미 당신들과 함께 있다. 탈출해라, 탈출해라. 그들은 이미 당신들과 함께 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게 전부였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었다. 멜로즈 박사는 음성이 나오고 있는 컴퓨터의 전원을 순식간에 꺼버렸다. 우리 연구팀 모두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건 아무도 못 들은 걸로 하자고. 그날 사건을 이후로 우리 연구팀은 해체되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대외적인 이유였다. 우린 연구팀이 해체되기 전 여기서 있었던 내용을 발설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데 동의해야만 했다. 아무도 연구팀이 해체된 데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우리끼리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난 여전히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멜로즈 박사가 내게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걸 알게 될 방법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메시지에서 말한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이미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겐 이런 내용을 꼭 알리고 싶었다. 최소한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맞이할 수 있도록.